자, 오늘 알아볼 것은 미밀의 만화 대사입니다. 남녀노소 만화와 애니를 즐겨보는 시대. 이제 진짜 인싸 문화가 된 게 아니. 씹덕 이 새끼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패야 됨. 진짜 주제를 모르네.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걸 대체 왜 빠냐? 뭐? 취소해라. 방금 그 말. 자, 우선 원피스부터 볼까요? 정상결전편, 원피스 1부의 클라이막스이자 최고의 에피소드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편이죠. 정상결전편의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정리하자면 주인공 루피의 형인 에이스가 해군에게 잡혔고 해군은 에이스의 공개 처형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에이스가 속한 흰수염 해적단과 루피가 해군 본부와의 전면전까지 불사하며 에이스를 구출해내려는 것이 정상결전의 주된 내용입니다. 권수로는 9권, 연재기간으로는 2년에 걸친 오랜 기간 끝에 마침내 에이스를 구출해낸 주인공 일행. 그렇게 에이스와 루피가 함께 성공적으로 도주하며 정상결전은 마무리됩니다. 야, 이거 잡혔으면 빼박 사망이었는데 도망 잘 쳐서 다행이에요. 그죠? 하, 이걸 놓치네. 까비. 그러저나 흰수염색 집 부엌 구하자마자 바로 튀네. 패배자련. 뭐? 패배자? 취소해라. 방금 그 말. 에이스 이 미친 새끼가 역주행을 해버립니다. 그 말 취소하라면서 말이죠. 아니 개딸피 에리한테 뭐 랜턴 주고 솔라리 쓰고 뭐 갖은 똥꼬쇼 끝에 간신히 살려서 포탑 안으로 대피시켰는데 앞에서 브랜드가 따봉받고 컨트롤 이 존나 갈기니까 에리 미친놈이 앞전멸 박은 수준이라고. 오죽했으면요 루피 입마로 진짜 뒤가 없는 애거든요. 대장이 출동하든 말든 그냥 천룡인 띠껍다고 저 패고 보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박치기 공룡인데 그런 루피조차도 미아픽을 존나 찍어요. 아니 애초에 도발 날린 아카이누 보린부터가 이게 먹힌다고? 하고 놀라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에이스는 배에 펑크가 뚫려 배가 펑크가 됐고요. 덕분에 모두의 퇴각이 늦어지며 더 큰 피해를 입게 됐죠. 야 씨발 트롤링도 이런 트롤링이 없어. 이거 롤이었으면 바로 리포 박았어요. 의도적으로 적에게 죽음 뭐 이런 걸로다가. 물론 왜 이런 장면이 나온지는 이해됩니다.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걸 동시에 챙기려다 보니 생긴 일이거든요. 원래 소녀 만화에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트리거가 되며 주인공이 한층 성장하게 되는 법이니 뭐 에이스 희생시킨다 칩시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구출 실패는 맛이 없잖아. 2년을 연재했는데 구출은 해내야 해소감이 있지. 그러니까 구출은 하되 에이스는 죽어야 한다는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뭐 희생하던가 했어야지. 이게 뭐예요. 그래도 루피 감사라 죽은 건 맞지 않나요? 그건 루피가 갖다 박았어야 성립이 되는 얘기지. 이건 혼자 박았다가 K 말아먹은 거잖아요. 아마 의도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기 대장의 명예를 지키려는 낭만 넘치는 부하 뭐 이런 모습을 노렸겠지만 결과적으로 명예는 고사하고 목숨도 못 챙긴 개 씹투를 분조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대사 자체가 좀 우스워졌고 결국 밈이 되어버린 겁니다. 앞에서 제가 쓴 것처럼 끓기는 말을 들었을 때 받아치는 용도로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에이스 임마 이거 보통 분조장이 아니다. 아마 어떤 말을 들었어도 갖다 박았을 거다 하며 분조장 이미지를 강화시킨 버전도 여럿 만들어졌는데 결국 놓치고 해봐라군. 흰수염 해적단 이 정도로 강할 줄이야. 우리들의 완패다. 씨발아 너 지금 비꼰 거지? 야, 너 방금 흰수염은 패배자라 생각했지? 가장 유명한 취소도 같은 흐름에서 나온 밈이고요. 이 평가는 원산지인 일본에서도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일본인들의 해석을 보자면요, 흰수염은 에이스만 구출해낸다면 만약 자신이 죽더라도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심지어 에이스는 이미 풀려나 한참 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해군 측이 패배자로 확정되는 시나리오 여야 했으나 에이스가 도발에 걸려드는 바람에 에이스를 구하러 온 모든 인물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고 흰수염은 진정한 의미로 패배자가 되었다. 살벌하죠.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해당 장면을 재료로 사용하여 수많은 매드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밈이 발전되었습니다. 아예 패배자라고만 쳐도 에이스가 나오는 수준이라니까. 공식 쪽에서도 이 밈을 알고 있어서 원피스 공식 계정에다가 패배자라고 적어보려면 취소해라. 방금 그 말. 컷이 답장으로 날아온다고. 또 2020년에는 원피스 라인 스탬프 콘테스트란 걸 개최했는데 이때 공식이 예시라며 들고 온 것 중에 아카이누가 미안 취소할게 라는 대사를 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일본 애들도 이 스탬프를 보고 댓글에다가 가볍게 취소하지 마라 하고 있는 거 보면 여기도 분조장 이미지는 그대로인가 봐. 이번엔 장송의 프리렌에 나오는 대사를 볼까요? 장송의 프리렌은 용사 일행이 모험을 끝난 뒤의 이야기를 조망하는 잔잔한 내용입니다. 일행 중 한 명이었던 프리렌은 몇천 년을 사는 엘프인 탓에 원래 인간에겐 딱히 관심이 없었는데요. 용사였던 힌멜이 노안으로 사망한 뒤 그것을 후회하게 되고 이번엔 인간을 이해하고자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는 스토리죠. 근데 힌멜 얘가 그냥 싸움만 잘해서 용사가 아니라 인성도 성자 수준인 용사 중에 용사거든요. 때문에 프리렌이 거의 몇십 년 만에 여행을 떠난 건데도 어딜 가든 힌멜에게
캐릭터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팬덤에선 얘를 뭐라 부르냐? 힘매. 댓글에도 제기랄 또 힘매를 마주쳤어. 난 승매를 해야만 해. 아, 또 당신입니까? 같은 글들 달리고 있고요. 이런 캐릭터다 보니까요, 힘멜의 동료들은 누군가가 선행의 동기를 캐물을 때마다 용사 힘멜이라면 이렇게 했을 테니까 라고 답할 정도죠. 때문에 이 대사는 일본에선 일종의 동기부여를 위해 사용되고 있죠. 요즘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곤란해 보이는 사람한테 말을 걸고 싶을 때 용기가 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해. 힘멜이라면 분명 이렇게 했겠지? 아들이 화장실 갔다가 손을 안 씻어서 뭐라 했더니 사춘기라 자꾸 반항하는 거야. 그래서 용사 힘멜이라면 손 씻었어 라고 하니 손을 씻더라. 아, 숭배합니다. 대힘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씹덕계의 기가 차드인 거예요.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굉장히 긍정적인 밈인데 이런 밈이 퍼져줘야 세상이 더 정겨운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세계 단위로 퍼뜨린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2024년 5월 21일 대만에서 한 흉기 소지자가 지하철에서 그걸 휘두른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시 부상을 무릅쓴 채 자신의 몸을 날려 범인 제압을 도운 용감한 시민이 있습니다. 야, 귀감이잖아. 당연히 리워드를 받아야겠지.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는데요. 이 양반 인터뷰가 진짜 골 때립니다. 这边跟大家分享一个话，引用自那个张松福一点，如果是赢得新美尔的话，我相信他也会这么做。 야, 낭만 티지네. 장송의 프리레는 이전에도 유명한 작품이었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더더욱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용사 힘멜이라면 이렇게 했을 테니까 라는 말도 덩달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영미권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장송의 프리렌 덕들의 뽕을 이빠이 채워주었고 이에 공식 측에서도 그를 샤라웃하는 의미로 관련 이미지를 업로드했죠. 역시 오타쿠가 미래의 희망이다. 그죠? 이번엔 주술회전을 봅시다. MG버전 원납을 하면 흔히 귀주톱을 꼽던데 그중 주가 바로 주술회전입니다. 주술회전의 인기는 특히나 한 캐릭터에게 쏠려 있죠. 고조 사토루. 막말로 주술회전은 모르는데 얘는 아는 킹반인들 꽤 있을걸요. 때문에 주술회전의 밈도 다 고조 사토루와 관련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같이 긍정적인 밈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고조 사토루의 최후가 진짜 조트였거든. 얘는 작품 초반부터 세계관 최강, 압도적인 강자로 묘사됩니다. 대결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을 정도죠. 딱 악역 중 최종 빌런인 스쿠나 정도가 얘랑 자웅을 겨룰 수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 둘의 싸움이야말로 작품의 백미 아니겠어요? 사실상 나루토 사스케 최후의 대결급이라고. 때문에 수많은 독자들이 이 둘의 대결을 고대하고 있었고 결국 200화를 넘겨서야 드디어 대결이 성사됩니다. 아주 엎치락 뒤치락 하며 술식이 영역전개가 아주 난영난제 용호상박 막상막하 자강두천의 대결 끝에 고조 사토루의 오이 허식 자가장렬하며 결국 승리를 쟁취. 어땠어 저주의 왕은? 진짜 강하더라. 날 죽인 게 세월이나 병이 아니라 나보다 강한 놈이라 좋았어. 이거 진짜예요? 네, 놀랍게도 이건 진짜입니다. 고조 사토루가 다 이길 것 같은 분위기 만들어 놓고 바로 다음 화 시작에 왓 하면서 저승에서 깨는 연출, 그리고 사후세계 묘사 이후엔 더위 사냥이 되어버린 모습까지. 그래요. 이길 것처럼 해놓고 결국 지게 만드는 거, 이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연출이긴 하잖아요. 근데 엄대엄 도중에 단 한 컷만에 죽이면 어떡하냐고. 결승전 5꽉 40분 게임 최후의 한타 중에 갑자기 썰렌 엔딩 난 기분이라니까. 그리고 이게 만화책으로 보면 바로 볼 수라도 있지. 연재 당시엔 한 주 휴재 후에 나왔던 거라 2주를 기다린 독자들은 뒤통수를 시간차로 후려맞았습니다. 진짜 기대된다. 어떻게 됐어? 더 열받는 건 너무 파격적인 전개라 독자들은 아직 상황 파악도 안 됐는데 하지메라고 별 기대도 안 되는 캐릭터가 달려들며 전장에 투입된 건 뇌신 카시모 하지메. 이러고 띄워주는 것도 얼탱이가 없었고요. 아니 손오공이랑 셀이랑 싸우다 손오공이 졌으면 베지타 정도는 와야지 뭔? 죽음을 애도할 새도 없이 전장에 투입된 것은 선두 수학자 야지로베. 이딴 식이었다니까. 덕분에 고조 사토루란 캐릭터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어떤 대사들이 밈이 됐냐? 지는 거예요? 이겨. 이건 고조 사토루가 스쿠나와의 대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장면이었는데 연재 당시엔 꽤 임팩트 있던 연출이었던 게요. 작품 초창기 때 주인공이 고조 사토루에게 스쿠나 그렇게 세요? 그럼 선생님도 지는 거예요? 이겨 라고 했던 장면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쿠들 마음을 울리는 수미상관 연출이었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 장면이 나왔을 때는 팬 커뮤니티에서 좋은 의미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장 영미권에서만 해도 엄청난 패러디가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있을까요? 근데 님들도 알다시피 고조 쪽팔렸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감 있는 승리 선언이 근자감으로 뒤집힌 겁니다. 이게 이 새끼 뭔데 자신만만했던 거임? 때문에 누가 봐도 다 진 경기나 시작부터 진 거나 다름없는 경기를 볼 때 지는 거예요? 라는 말부터 튀어나오게 됐죠. 약간 아무런 직다 같은 느낌? 근데 또 이게 말뜻만 따지면 이긴다는 건 맞아서 진짜 이기는 경기 때도 쓰입니다. 뭐 만능이야 그냥. 그리고 범부도 있죠. 작별이다 최강. 내가 없는 시대에 태어난 것뿐인 범부. 이건 스쿠나의 대사인데요. 고조랑 스쿠나가 싸울 때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며 계속 우위에 서는 쪽이 바뀐다 했잖아요. 스쿠나가 딱 승기를 잡았을 때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저런 대사를 친 겁니다. 근데 절해놓고 바로 반격 쳐맞고 다시 상황이 엄대엄으로 흘러가게 되죠. 때문에 오히려 연재 당시에는 스쿠나를 놀리는 용도로 많이 썼어요. 범부. 내가 없는 시대. 근데 이 지랄이 나버린 겁니다. 물론 고조가 사망한 뒤 스쿠나는 쉽지 않은 상대였단 걸 인정하며 훌륭하다 고조 사토루. 평생 내 놈을 잊지 못할 거다. 라고 올려쳐주긴 했는데 그건 스쿠나 입장이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범부도 이런 개씨 범부가 없잖아요. 덕분에 고조의 별명은 범부 혹은 범/부가 되었고 내가 없는 시대에 태어난 것뿐인 범부도 밈이 되어 1등에게 밀리는 범죄들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제갈량 앞에 주유, 모차르트 앞에 살리에르, 인터스텔라 앞에 패션왕 같은 것들. 원래 물로켓이란 밈이 이와 굉장히 유사하게 쓰였습니다만 현재는 범부가 그 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해냈죠. 이외에도 두 사람은 문제하지만 최강 등 주술회전의 유명한 밈은 대부분 이 고조 사토루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 짤은 진짜 좀 너무하네. 또 보죠.